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미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19일 시애틀에서 열린 호주와의 경기를 2대0으로 승리하며 32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 팀은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4대1로 이겼고 두 번째 연승을 거뒀습니다. 미국이 월드컵에서 2연승을 거둔 것은 1930년 제1회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한 후 다시 한번 경기장 위에 모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CBN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수비수 마크 맥켄지는 파라과이전 승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팀의 기도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부상으로 결장한 간판 스타 크리스찬 플리식 없이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팀의 주축 선수인 플리식은 종아리 부상을 안고 있었는데 개막전에서 파라과이 선수가 같은 부위를 차면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는 회복을 거쳐 다가오는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전 승리 후 플리식은 경기장에서 팀이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고 맥켄지는 댓글란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미국 팀은 6월 25일 튀르키예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팀은 지난 18일 주최국인 멕시코와 벌인 경기에서 안타깝게도 1대0으로 패했죠. 앞으로 6월 24일에 치러질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지난 18일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사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서울국제공원에서는 한인과 멕시코계 주민들 만여 명 이상이 몰려들어 대한민국과 멕시코 간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 커뮤니티 합동 응원전을 가졌습니다. 이날 응원전은 질서정연하게 잘 펼쳐졌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끝나고 해산하면서 주최 측의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부 흥분한 멕시코 팬들을 중심으로 총격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고 폭행, 거리 점거, 차량 파손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며 순식간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강제 해산을 했어야 했으니 참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앞으로 남은 월드컵 경기들이 대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평화롭게 잘 치러지길 바랍니다. 이란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이란이 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 투명성 보장을 위해 주요 사찰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JD 벤스 부통령이 관련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하는 소식들 잠시 들어보시죠.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이란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양측 간의 기술회담 이후 이란산 석유의 생산 및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이끈 두 협상팀은 지난 21일 일요일부터 22일 월요일 새벽까지 스위스의 휴양 도시 브리켄슈토크에서 첫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다시 초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는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이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사찰단이 언제 이란으로 초청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최소한 이번 주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찰단 및 IAEA와의 일부 대화는 이르면 오늘 22일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어 기술회담 동안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체계와 레바논에서의 분쟁 방지를 위한 또 다른 체계 등 두 가지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리는 적절한 조율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면서 특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경우 또는 지역 내 다른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분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실제로 서로 대화의 총격을 멈추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합의된 네 번째 사항은 적절한 정치적 감독을 갖춘 기술회담을 위한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 스위스에서의 생산적인 회담과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통행 및 IAEA 사찰 허용에 대한 이란의 약속에 따라 재무부가 이란산 석유의 생산, 인도 및 판매를 허가하는 60일간의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에서 대기 중이던 한국의 선박 수도 22척으로 줄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9월까지 새 지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MDL 인근 철책과 장애물 설치 작업을 처음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2일 한국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왜 이 시점에 해당 활동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는지, 또 유엔 군사령부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장애물 설치가 정전협정이 규정한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 성격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유엔 군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국경선 유세화 작업이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도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대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정전협정 조항에 근거한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포리스트 프랭크는 지난 금요일 밤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를 거대한 예배 장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그의 콘서트에는 2만 5천 명의 팬들이 모여 차트 정상에 오른 그의 팝 히트곡들과 함께 찬양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향한 초대를 나누었습니다. 6월 19일에 열린 이번 공연은 프랭크의 지저스 제너레이션 투어의 일환으로 급성장하는 이 기독교 아티스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프랭크의 무대는 푸른 언덕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꾸며졌으며 중앙에는 조명이 비치는 거대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는 투어의 타이틀곡인 The Jesus Generation으로 공연에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 내내 그는 Celebration, Amen, Good Day, Up, Your Way is Better와 같은 자신의 로파이 팝 히트곡들과 많은 사랑을 받는 예배 찬양 및 찬송가를 넘나들며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주 전역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텍사스의 한 판사가 $10,000의 합의금과 $63만 이상의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내는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는 금요일 웨이코 지역 판사인 다이앤 헨슬리 판사가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뒤 텍사스주 사법행동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 법원으로부터 해당 합의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6일에 내려진 법원 판결은 헨슬리 판사에게 텍사스주 종교자유회복법이 허용하는 최대 규모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성 간의 결혼식 주례는 계속 맞더라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위원회가 그녀를 조사하거나 제재 또는 징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헐리우드가 새로운 영화를 선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경적 성윤리를 악마화하는 듯한 영화지만 한 기독교 변증가에 따르면 이 영화 레비디커스에 담긴 의도는 그보다 훨씬 더 불순합니다. 작가이자 변증가인 압두 모레이는 이번 주말 미국과 호주에서의 개봉을 앞두고 CBN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사실상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노골적으로 레위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성경적 성에 대한 관점을 폄하하고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왜곡해서 묘사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특별히 티네이저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주일 치러진 콜롬비아 결선 투표에서 보수 성향의 아웃사이더 후보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엘라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결과가 확정된다면 이는 현직 대통령인 구스타보 페트로의 노선에서 우파로 급격히 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석 장로의 밴쿠버, 캐나다 소식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와 밴쿠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일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북중미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밴쿠버에서도 여러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게임이 열릴 때마다 모든 교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좋은 풍경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18일 오후 6시 한국과 멕시코의 피파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린 가운데 밴쿠버의 또 다른 도시 랭리의 윌로비 스타디움에서는 무료 워치파티가 열리며 교민들의 응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된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한인들이 현장을 찾았고 전체 관람객 중 70% 이상이 한국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날 현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가득했고 캠핑 의자와 돗자리, 텐트, 양산을 챙겨온 관람객들은 잔디필드 곳곳에 자리를 잡고 경기를 기다렸고 25도 안팎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응원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과 장구를 직접 가져온 응원 리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구호가 반복되며 현장은 작은 응원전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어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총리 마크 카니 총리와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가 속한 BC주 수상 데이비드 아비 BC주 수상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BC주 전역의 지역 인프라에 $50억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지역사회 강화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파트 단지, 병원, 지역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 등 여러 분야에 투자되게 됩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BC주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가운데 다세대 주택 개발을 위해 10년간 16억 달러를 지원하며 3년간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병원, 응급실, 응급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안지역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5년간 최대 5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테라스와 프린스 루폴트 지역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캐나다 포스터와 캐나다 우편 노동자 조합이 마침내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는 노조가 5월 말 약 5만 5천 명의 조합원 중 85%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캐나다 포스터와 노조는 임금 및 우편 서비스 구조 개편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으며 협상 과정 내내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 우정공사와 캐나다 우편노조가 새로운 단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협상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단체 협약은 2029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번 합의에는 첫 2년 동안 3%씩 총 6.5%의 임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5개의 콘텐츠를 올려놓았습니다. 2026년 시즌 최종 고사리 정리 30초마다 쏟아지는 고사리 콘텐츠로 올려놨고요. 얼마 전 제가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을 방문하여 6월 중보 기도 모임을 참석했는데요. 기도의 현장, 뜨거운 열정을 콘텐츠로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전 밴쿠버 랭리에서 열렸던 K-푸드 페스티벌에서 공짜 솜사탕을 나눠주는 축제에서 가장 긴 줄 콘텐츠로 만들어놨고요. 농장에서 먹게 된 송이버섯 라면 한 입 먹자마자 감탄 올려놨고요. 신앙 칼럼으로 새끼 오리들의 대행진 청둥 오리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툴시 게바드 국가정보국장은 19일 임기 마지막 날을 맞아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진행된 위험한 기능 획득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는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통신 기록과 문서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역임했습니다. 중국은 이 바이러스가 연구소 인근 식품 시장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됐다고 주장해 왔으며 해당 연구소는 소위 기능 획득 연구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조작해서 변이 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연구는 현재 팬데믹을 촉발한 의도치 않은 실험실 유출 사고의 근원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일명 푸드 스탬프죠. 이 스냅 수혜자가 40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연방 농무부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미 전국의 스냅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3,7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약 43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혜자 급감에는 스냅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지난해 가을부터 주별로 새로운 근로 요건을 적용기 시작하는 등 행정적 장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올해 중국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서 카타르가 기증한 보잉 747기를 공개하면서 우리는 많은 해외 순방을 할 것이라며 터키에도 갈 것이고 올해 안에 중국에도 다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항공기는 에어포스 1 전력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에어포스 1은 대통령이 전 세계 어디로 이동하든 공백 없이 국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직무 환경을 제공하는 하늘 위의 백악관으로 불립니다. 뉴욕의 관광 명소인 센트럴파크에서 19일 마차 사고로 10대 관광객이 숨진 뒤 공원 내 마차 운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마차 운행 금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절반 이상이 위치 추적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위치를 확인한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이러한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요,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가진 뒤에 합의를 하고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하와이 대학교는 산하 10개 캠퍼스에서 열리는 시위와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캠핑 금지 그리고 수업 시간 중 소음 데시벨 및 시위 장소와 건물 간의 거리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위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한 규정은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11월부터 수립이 진행돼 왔으며 대학 측은 학생, 교직원, 직원 노조, 법률자문단, 시민자유 옹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올가을 이 정책을 잠정적으로 시행한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하와이 대학교 연구진이 인공지능 및 의학 연구에 중점을 둔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1,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제공하는 이 자금은 하와이 대학교 암센터와 존 A. 번스 의과대학 내에 태평양 의학 인공지능 및 데이터 과학센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생물의학 연구 우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이 5년 단위의 보조금은 2031년 2월까지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항공의 날 에비에이션 데이 행사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항공업계 진로를 꿈꾸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지난 토요일 첫 항공 관련 행사를 개최해서 350명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항공사 운영의 이모저모를 직접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은 100명 이상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와이에서 항공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비행체험, 공항 운영, 비행 훈련, 정비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세션도 포함됐습니다. 인공지능과의 유해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좌시 그린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 법안 3001호는 하와이에서 운영되는 AI 컴패니언, 이 동반자 플랫폼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살 충동이나 자해와 관련된 프롬프트, 이 입력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통과됐으며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운영자는 하와이 보건부 산하 행동건강국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법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입법은 친밀감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AI 챗봇을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추진됐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7월까지 해당 법안에 서명해서 법으로 확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2주간의 날씨를 좀 살펴보면요. 네, 주중에는 소나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이전 저기압골에서 유입되는 습기와 함께 상층 기압골이 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소나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에 집중되겠지만 무역풍이 국지적으로 강해지면서 바람이 불어가지 않는 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전형적인 여름철 무역풍이 다시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쪽에서 오는 작은 너울로 인해 남쪽 해안의 파도는 주중 내내 높게 유지되겠지만 높은 파도 경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해안은 너울이 약해 파도가 잔잔할 것입니다. 동쪽 해안의 파도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주 후반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 소식으로는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 의혹이 나날이 또 새로운 소식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우선 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40명이 넘는 선관위 관계자를 대거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 진상규명위원장의 21일자 연합뉴스 인터뷰가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된 진상규명의 한계를 노정하면서 부정선거 척결 어젠다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는 표면적으로 투표지 부족, 헌정사 흑역사, 선관위 감사 법제화라는 강한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 인터뷰에서 드러난 조 위원장의 인식이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투표함을 사수하려는 애국 시민 일반의 그것과 큰 괴리를 낳으면서 위원회 활동은 제도권 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칩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전 국민적 저항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NMP 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